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의 마중물입니다. 오늘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교롭게도 리더십 성향이 정반대인 두 임원과 코칭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사전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조사 내용은 임원의 강점 영역과 개선 영역이었습니다. 코칭 세션에서 강점 영역은 더 강화하고 개선 영역은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과 개선 영역에 대해 부하 직원도 동일하게 느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 임원은 전략 수립 및 실행 변화 주도, 성과 창출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전 방향 설정 및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존에 없던 참신한 시각으로 조직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거나 매너드즘에 빠지는 것에 항상 경계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품질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안, 추진 등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직 구성원 능력 향상에 늘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한편 개선 영역은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고요. 성과를 내는 직원 중심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성향으로 직원 전체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타인과의 의견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B 임원은 강점 영역이 문제인식과 해결, 관계 형성 및 유지입니다. 그는 공감적 경청 수준이 최고였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 부하 직원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공감해 줬습니다. 업무 파악 및 부서가 요하는 전문성에 빠르게 학습하기도 했고요. 자신과 다른 부하 직원의 의견도 경청하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업무를 보고할 때 마음이 편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배려가 모든 언행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개선 영역은 전략 수립 및 실행, 변화 주도로 나타났고 상황 해결식 고른 의사 반영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의사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 고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확실한 지시와 실행 방안 확인도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업무 분장으로 직원 간 갈등 시 단호한 리더십이 요구되었고요. 탈권위적인 분이라 존재감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받고 싶은 훌륭한 리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은 A, B 임원 모두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과 부하 직원들이 자신에게 대해 느끼는 것이 같다고 하면서 공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임원의 경우 부하 직원이 개선점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못 쫓아온다고 불평하거나 부하 직원의 역량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다면 평가, 반응을 피드백할 때 항상 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조직 구성원이라면 상기 A, B 중 어느 리더를 선호하실까요? 누구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는가요? 만약 CEO나 상사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A, B 임원 공이 히든크 리더십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과 협력의 리더십 및 조직 문화를 이끈 히든크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든크 리더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당시 다른 감독이 맡았더라도 한국이 세계 4강이 되었을까요? 그가 학연이나 지원 등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한 선수 선발을 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즉 기초 체력을 강조하고 잔재주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승부 분성이 없거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기에 체력이 약한 선수를 제외하고 재능이 있다고
느낌이 오는 선수를 발굴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팀 목표를 설정해 주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경제신문은 5차례에 걸쳐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첫째, 신념의 카리스마, 둘째, 철저한 자기평가, 자원의 발굴과 능력개발 유도라고 합니다. 셋째, 재즈처럼 유연하게 고집을 버리고 변화를 즐기기라고 합니다. 넷째는 팀워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멀리 보고 굳게 믿는다는 건데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 덕목이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로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한번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조직에 당당히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믿고 이끌어내고 그들의 일을 돕는 것을 잘합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협상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대인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급변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를 잘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등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칼럼 리더가 일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소개한 것처럼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직 구성원과 관계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자신만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시대 상황에 걸맞고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자기다움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리더가 여러분에게 맞는 리더가일까요? 이 시대의 리더는 노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리더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